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졌을 법한 모티브 같은 것들이 좀 눈에 확연하게 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클라이밍도 있고 임신에 관한 소재도 있고 네, 여성이라는 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작품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모티브가 되는 것들 그리고 영화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일단 먼저 한국 영화 아카데미라고 그 영화진흥위원회 부설 이제 영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고 이제 장편 과정을 또 2년 동안 장편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수업을 또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시간 기간이 2년 동안 그리고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일단 작은 예산의 영화기도 하고 또 투자나 이렇게 받아서 만든 또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느꼈던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임신을 되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축복과 성스러움이 있는 그렇게 되게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경험을 직접 해보니까 그 외에도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과 다양한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제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너무 강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작품으로 만들면 좀 희소성도 있고 내 진정성을 담아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 작품을 보면 그 임신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낯설음이나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불안과 공포 같은 것들이 조금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 이제 경험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작품에 체험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임신을 하셨을 때에 그 뭔가 몸의 변화 같은 것들에 좀 민감하게 혹시 반응을 하셨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네요. 네, 그런 뭐 변화도 보편적인 그런 변화도 있었고 근데 그런 변화를 직접 이제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불안감도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영화에 크게 이제 모티브가 된 것은 그런 이제 신체적인 부분도 컸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엄마가 되는 것으로 스위치를 컸다가 껐다가 하는 것처럼 그 변환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되는 데까지 되게 그 오히려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의 변화를 좀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자거나 하면 이제 꿈 같은 걸 꾸면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뭐 술도 마시고 뭔가 전혀 제약이 없었을 때 모습이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지다가 또 이제 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조심해야 되고 먹는 거, 입는 거, 뭐 보는 것들도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그 간극이 굉장히 그 갭이 크게 느껴졌어서 좀 되게 좀 뭔가 막연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서가 영화에 이제 반영이 돼서 크게 임신을 한 쪽과 안 한 쪽을 이제 평행 세계로 두고 임신의 매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한다는 그런 이야기에 큰 뭔가 관통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임신이라는 소재와 함께 스포츠라고 하는 소재를 결합한 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그 대부분의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그 전성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몸의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다양한 스포츠 중에서 왜 클라이밍을 선택을 하신 것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 클라이밍 그때가 이제 김자인 선수가 엄청 이제 막 해외에서 수상도 하고 1등도 하고 이슈가 많이 됐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등반한다는 것 자체가 꼭 그 클라이밍 운동 자체가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각자가 목표가 있고 그 삶을 이제 목표를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 보편적인 삶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다가 클라이밍이 주는 운동의 특징이 굉장히 강한 신체를 가진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좀 다른 선수와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기와의 싸움이 더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또 로프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도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고 또 떨어졌을 때 이렇게 줄이 잡아주긴 하지만 그런 모습도 이제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을 때 재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제적으로나 이제 비주얼적으로나 그리고 그리고 강한 신체를 사용하는 여성의 주인공,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부합된 그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럼 뭐 순서대로 따지자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리서치를 하던 중에 클라이밍에 관심을 갖게 됐고 뭐 이런 순서인가요? 아니 그냥 남편이 원래 좀 암장에 그 취미로 운동을 했었는데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기도 하고 애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가서 뭐 하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 운동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야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작품의 이야기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장르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처음에는 포스터나 영화를 보기 전에 포스터나 스티커 이미지 같은 거를 보면 뭔가 스포츠 드라마에 조금 관한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영화가 시작되고 이야기가 좀 흘러가다 보면 스릴러 장르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뭔가 미궁에 빠진 어떤 사건을 따라가거나 추적하거나 캐나가는 이런 구조였다가 후반부로 가면 네 약간의 그 광기 서린 캐릭터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호러 쪽으로 빠진 듯한 느낌이 났었었는데 어쨌든 뭐 캐릭터도 있고 거기에서 이야기의 구조를 짜는 것이 작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관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과정을 거치셨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뭐 장르적인 부분은 제가 공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주인공의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 표현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움, 자연스럽게 공포나 스릴러적인 장르로 이제 나중에 정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뭔가 임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선까지 머무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혼란스러움 끝까지 다 한번 가보고 생각하는 어떤 제일 두려운 부분까지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애니메이션을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업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 생각을 좀 자유롭게 또 애니메이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에 이제 제한 없이 그냥 다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극한으로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됐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두 개 정도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더 들어왔네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만화 영화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감독님께서 직접 그리신 것인지 아니면 감독님은 전체적으로 연출을 하시고 만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첫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 3D 애니메이션은 사실 처음 제작을 했고요. 경험이 없고 사실 좀 능력도 아예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3D로 도전하게 됐는데 제가 캐릭터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 제가 하고 그다음에 3D 모델링을 전문으로 하시는 저희 3D 팀장님께서 이제 그대로 3D를 구현을 해주시고 제가 매핑 소스라고 하죠. 그 위에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걸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캐릭터는 전부 다 제가 취색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배경은 단도 스태프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외에는 이제 3D 애니메이팅을 해주시는 애니메이터 분들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이아웃을 그분들이랑 그 전에 이제 저는 연출이니까 스토리보드랑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릴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이제 먼저 보여주고 스태프들이랑 공유를 하고
구체적인 레이아웃 같은 거는 이제 같이 작업하면 또 보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팅까지 하고 리테이크 같은 것들도 저 계속 이제 저는 확인하고 연기라든지 뭐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얘기를 통해서 연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 크레딧에도 보면 조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2D 쪽에서는 그 감독님께서 직접 이제 그리시고 3D 팀이 또 따로 작업을 하신 걸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작화라고 해야 되는가요? 캐릭터의 그 이렇게 그림체? 뭐 제가 전문적인 표현을 잘 몰라서 그걸 처음에 봤었을 때 들었었던 생각은 뭔가 되게 목각 인형을 그려놓은 것처럼 조금 차갑고 딱딱하고 그리고 그 선들이 실제 그 나무에 있는 뭔가 결처럼 느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2D를 그리실 때 그리고 그게 또 3D로 옮겨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런 캐릭터의 느낌이 어떤 식으로 살아나고 전달되기를 바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먼저 생각한 거는 주제를 잘 표현하면서 기존의 3D와의 차별성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이제 그거에 집중하는 식이 이제 뭐 예산 얘기를 핑계는 아니지만 그런 제가 분명히 예산이 작은 예산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존 3D와는 차별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 질이 좀 떨어지거나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걸 이제 전면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인을 오히려 이제 가장 개성이 강한 쪽으로 해서 그래서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기존의 픽사나 디즈니의 캐릭터랑은 차별성을 둬서 캐릭터만 봤을 때는 그런 픽사 디즈니가 떠오르지 않고 그냥 클라이밍만의 고유의 캐릭터로 보여지자 그렇게 생각하고 디자인을 했었어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임신의 공포와 불안을 세밀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놀랍습니다. 마치 이중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올가미처럼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공포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시어머니가 엄청 강력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잘 그냥 계속 작업을 한 3년 반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부터 저는 그냥 너무나 친숙한데 엄청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어, 근데 그 시어머니를 사실 그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현실적인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제가 그 임신을 통해서 주변인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그런 주인공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저 말 한마디도 크게 다가오고 뭔가 뭐 먹는 것도 조심해라든지 그런 시어머니 말 한마디도 엄청 크게 다가오는 걸 이제 감정을 더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강도로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어떤 임신이라는 걸 했을 때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상황들을 극대화해서 표현을 했었어요. 네. 실제로 그 임신 초기에 그런 스트레스를 꽤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극 중에 등장하는 시어머니와 같은 캐릭터는 아니겠지만 주변